근육 성장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예요. 대표적인. 그 선피로 훈련법은 저는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선피로 훈련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혈액이 몰리게 펌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펌핑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계속 모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혈액이 우리가 둔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둔근 뭐 엉덩이에 좋다는 런지라든가 뭐 와이드 스쿼트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요. 그래도 엉덩이 자극이 잘 안 가는데 선피로 훈련을 몇 번 해준 다음에 그 동작을 해주면은 훨씬 더 자극이 잘 간다라는 거죠. 그럼 선피로 훈련법이 웜업하고 같은 이름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웜업으로다가 볼 수도 있지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웜업으로다가 이제 바닥에 누워서 브릿지 자세 있죠. 골반 들어주는 브릿지 자세를 통해서 엉덩이를 스퀴즈 해줘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쥐어 짜는 거죠.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계속 의식적으로 쥐어 짜서 혈액이 많이 몰리게 집중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쪽 다리로 그렇게 브릿지 자세를 하면서 또 엉덩이를 쥐어 짜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좁은 스탠스에서의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또 스퀴즈를 해요. 아까 제가 골반 더 앞으로 밀으라고 이야기 드렸죠. 골반을 앞으로 밀면은 엉덩이가 수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좁은 스탠스에서 다리에 허벅지에도 힘을 빡 주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엉덩이를 쥐어 짜주면은 계속 펌핑이 돼요. 그걸 이제 활성화, 액티베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엉덩이를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 굿모닝 엑서사이즈, 런지 이런 것들을 막 해주면은 엉덩이가 정말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피로 훈련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대흉근을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흉근이 더 큰 근육이고 상완 삼두근이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작은 근육이 먼저 지치니까 큰 근육이 늦게 지치니까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걸 30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곧바로 해주면 얘하고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게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된다 라는 게 선피로 훈련법의 보디빌딩의 정석이에요. 제가 지금 둔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스퀴즈라는 단어, 엉덩이 쥐어 짜주는 거, 펌핑, 혈액을 몰리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타겟 머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운동 효과를 더 높여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피로 훈련법을 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로 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디빌딩 용어에서는 펌핑이나 선피로 훈련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웜업이라는 거는 주동근에 대해서 먼저 웜업을 시키는 거고 선피로 훈련법은 근데 잠깐만 웜업이 원래 주동근에 이렇게 미리 펌핑을 안 하고 선피로 훈련법은 협력근에 대해서 우선 해놓는다라고 인식을 하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웜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벤치프레스를 할 건데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웜업이 뭐 유산소 한 5분 10분 해주는 거 그쵸? 트레드밀이든 뭐 자전거든 5분 10분 유산소 운동을 해주거나 가볍게 팔 벌려 높이 뛰기 같은 거를 20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스트레칭 아까 이야기했던 RM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동적 웜업으로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벤치프레스 동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게 없이. 그러면은 내가 본 운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벤치프레스 할 때 20 해갖고 40에
바 무게까지 20 해서 60kg을 벤치프레스를 한다. 이게 내 본 운동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올림픽 빈 바를 가지고 30회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몸이 좀 똑같은 동작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kg 꽂고 본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5kg 꽂아가지고 두 번째 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놀드 같은 경우는 웜업을 한 3세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빈 바로 하고 5kg 하고 10kg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웜업 3세트 웜업 끝났다. 그러니까 그 세트로 안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운동 이제 20kg 한 다음에 1세트부터 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고객 레슨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 거는 웜업이에요. 그러면 막 좌절해요. 막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본 운동 들어간다고. 지금 웜업 한 것만 해도 자기는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웜업이었고 치지 않는다. 세트로 계산 안 한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방식, 그렇게 똑같은 동작에 대한 예비 동작을 취하면서 하는 웜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웨이더 훈련 원칙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웨이더 훈련 원칙은 그 조 웨이더가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호주에서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아놀드 형님한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과부하의 원리, 피라미드 세트법 있죠? 무게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반복수가 줄어드는 방법, 그리고 다시 무게를 점점 빼내면서 반복수가 늘어나는 방법. 그걸 이제 피라미드 세트를 역으로 해서 역피라미드 세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석적인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드롭 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를 떨궈내는, 드롭 시킨다. 그래서 드롭 세트 또는 디센딩 세트라고 표현을 하죠. 제일 또 이제 많이들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컴파운드 세트. 한 부위에 대해서 두 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걸 이야기하고, 트라이세트법은 한 부위에 대해서 세 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걸 이야기하고, 자이언트 세트법은 네 가지 이상 쉬지 않고 한 부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슈퍼세트.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의 관계인 근육무리, 즉 앞쪽과 뒤쪽 근육무리, 상반되는 근육무리들을 묶어서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 세트로 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슴, 벤치프레스 한 세트 하고 곧바로 바벨로 한 세트 하고, 그게 한 세트로 되는 거예요. 슈퍼세트 한 세트.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인업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라인업. 보디빌딩에서는 라인업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스탠스하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뭐 표현하자면 이완 상태로 서 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결코 이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삼각근 다 올라오고 광배근 다 빼고 하체도 힘주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서 이제 비교 심사 받기 전에 취하는 자세를 라인업이라고 해요. 보면 레터럴 레이즈하고 비슷하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세의 상태, 그 상태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삼각근도 강조되고 광배근도 뽑아내고 전신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자세죠.